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크레인 전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 연준의 3월 FOMC 결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올렸고요. 향후 인상 전망을 보면은 이게 원래 그 12월 성명서에서는 금년에 4번 정도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거보다는 매우 무섭게 변한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되는 정도, 즉 금년 내에 6번 추가 더 인상할 가능성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남은 모든 FOMC 회의에서 25p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남겼고요. 내년에도 한 3번 정도 더 올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면은 그동안 시장의 전망치 중에서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간 정도 예상치 반영된 것 같고요. 즉 무난한 것 같고, 그래서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 50bp의 이런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 같고요. 25bp 평범한 인상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는 12월 전망보다는 금년에 좀 둔화되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도랠리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견해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파웰은 미국 경제와 고용 매우 강력하다 계속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의견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명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경제지표, 고용 매우 강하다. 실업률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고 이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또 원재료를 포함해서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물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범합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금년은 지난 12월 전망한 것보다는 실질 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2.8%, 내년은 2.8% 둔화되고 내년은 2.2% 이렇게 이전에 전망한 것과 동일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코어 PC 인플레이션 전망 이걸 보면은 지난 12월보다 더욱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면은 금년 2.7에서 2.7이라는 건 12월에 전망한 것이죠. 12월에 2.7% 상승하는 걸로 전망했다가 금년에 4.1% 상승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코어 PC 발표치가 5.2%입니다.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연준 시각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3%에서 2.6%로 올라갔고요. 24년에는 12월 달에 2.1% 전망하던 것을 2.4%로 전망했다. 그런데 패드의 장기 목표는 2%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24년까지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패드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2% 이내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하겠죠. 패드가 가진 수단이 뭡니까? 그러면 금리 올리고 시중에서 돈 줄이는 겁니다. 즉 금융 긴축입니다. 그래서 각 연준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녹음기 틀어볼 것이 아니고요. 점도표를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말이 들립니다. 점도표 한번 보시죠. 그래서 1인 1점입니다. 다수결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절반 넘는 숫자까지 세려보면은
연준의 금리 목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난 12월 제시한 것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 자체만 보면은 매우 무섭게 변한 것이죠. 12월보다는 기준금리 전망치도 12월보다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그 직전에 발표되기 직전에 다우지수가 뭐 한 처음에는 400~500선에서 놀다가 300, 200으로 약간 밀려 있었는데 발표 직후에 바로 한 마이너스 150까지 자유낙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이때부터 다 봤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가 참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동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요. 이렇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플러스 400 찍는 걸 봤는데 마감은 500 넘겨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을 작년 12월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은 금년은 그러니까 0.9 전망했다가 1.9로 상당히 올랐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무서워 보이는데 그러나 이미 시장은 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다는 거죠. 23년은 1.6% 전망했던 것이 2.8%로 올라갔고요. 24년은 2.1% 전망해서 2.8%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 균형적인 값은 2.5% 내외입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대략 그러니까 기준금리 2.5% 근방에서 멈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으로 광범위하게 휴머니티, 이코노미 전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한데 그러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되고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이미 주가 하락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FED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2% 내외에서 최대 고용을 추구하겠다. 이건 이제 헌법상 책무라고 이거는 그냥 항상 모든 성명서에 이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지금 고용도 좋고 경기도 매우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벗어났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점도표를 봤더니 앞으로 페드 미팅이 6번 남았는데 6번 다 25bp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더해서 연준이 보유 중인 자산 규모 지난 한 2, 3년간 채권 엄청 샀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금융 완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쌓아놓은 연준의 자산 규모가 거의 9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감소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명서의 정확한 표현을 제가 한번 사진에서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the committee expects to begin reducing at the coming meeting. 이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Reducing at the coming meeting. 그래서 전체 한번 보면은 the committee expects to begin reducing its holdings of treasury securities and agency debt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그러니까 국채하고 mortgage-backed security, MBS 이런 걸 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줄일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준 회의를 이렇게 계속 주목을 해야겠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연준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핫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늘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후에 모든 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한 거니까 이제 제로 금리 시대는 마감이 됐고요. 이거 반영해서 이제 미국 회사채 금리도 좀 올라가는 것이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세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별도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번에 이 FOMC 회의 전에 CNBC에서 전문가 패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에 대략 한 반 정도가 금년에 5번에서 7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연준은 3월 인상, 이번에 인상한 거 포함해서 7번 인상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리세션 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CNBC가 그래서 그 리세션 확률을 33%로 응답을 했는데, 이 값이 2월 1일 날 조사한 것보다 한 10%포인트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리세션이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하는데, 확률은 언제나 나오는 것이죠. 0%에서 100%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세션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리세션은 없는 것입니다, 저 확률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그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쪽 문제, 현장 문제 때문에 인터넷 접속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지 못해서 좀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당연히 지금 화두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파웰이 한 말이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공급망 장애가 있었다. 그다음 이건 별 내용이 아닌데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유크레인 전쟁하고 러시아 제재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매우 저도 기억하고 와닿고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일, 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쉬핑 레이트, 이런 걸 필두로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수요 공급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시장에 반영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문제 전부 다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다는 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런 속도로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핑 레이트라고 할 때 말이죠, 상하이 운임지수 이거요, 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컨테이너 지수인데, 컨테이너 지수 외에 다른 건화물선 지수는 이미 하락한 지 오래됐고요. 그거는 걱정할 바가 전혀 없고요. 남은 게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이거 1월 2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3월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상하이 운임 지수가 앞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가 1월 중순인가 그때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 앞으로 조만간 지금보다 더 크게 한번 팍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가령 그 120불 가는 거 보고 제가 분명히 내린다고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지금 95불선 내외죠 아마. 이렇게 저는 장기적인 유가 어떤 균형 가격대가 80불 내외로 보고 있고요. 80불선. 80불에서 85불 그 사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그 삼성중공업에 드릴십 매각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가령 그 이란 핵 합의가 되면은 이란이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게 되는데 그러면 원유 가스 공급 늘어나고요. 이란의 내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어떤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이란 핵 합의 복원되는 거는 미국도 원하고요. 이란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러시아 따위가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또 중공은 은근히 러시아 편에서 미국 지금 뒤통수 깔려고 노리는 이런 형국인데 모든 면에서 그렇죠 지금. 그런데 결론은 러시아 빼고 합의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이게 아마 추진충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중공이 자꾸 깝치면 중공도 빼버리죠 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체제는 사실상 형해화됐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죠. 이 결정은 결국 미국과 이란이 하는 것인데 실질은 이란도 결정권이 없는 것이죠. 이란은 하고 싶은 거죠. 빨리 미국한테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애걸 복걸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란 제재 풀어주는 거 반대한다고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얼마 전 며칠 전에.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정작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은 공화당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만도 지금 러시아 사할린 가스전에서 장기 공급을 받아왔는데 가스를 사할린 가스전에 쉘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쉘이 이번에 다 철수한다고 이렇게 발표 나고 그런 겁니다. 사할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계약 기간이 장기 계약 기간이 3월에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발표하기를 앞으로 러시아랑 더 이상 계약 안 한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즉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대만도 동참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가스값이 올라갈 것인가?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를 대체해서 가스 공급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북극, 호주,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가스 개발 촉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러시아산 이상의 가스 공급 확대가 결국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성만 인정되면은 전부 다 선물 가격 아닙니까? 가스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오르니까 또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기는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강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투기적인 수요가 사라지면은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보면 오늘도 이게 좀 오르다가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저도 이것도 한 1월인가 그쯤에 이 10년물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좀 올라가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2.5% 상향 돌파하지 않으면은 크게 의미 두고 집중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페드 예상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면은 12월보다는 지금 많이 상향됐습니다. 금년에 4.1%로 크게 올렸는데 근데 이 값은 1월 발표치 5.2%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페드의 전망인 금년 상반기 지나면서 물가 상승 진정될 것 같다 이런 견해를 페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FOMC 성명서 정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앞으로 유크레인 전쟁도 있고 러시아 경제 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글로벌 거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은 별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